여당 압수수색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국민의힘 당사 압색입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네, 어제 이 창원지검에서 나온 검사들이 국회 기획조정국 사무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지금 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살짝 창문 틈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죠. 그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뭐 잘 보이진 않아요. 그냥 멀리서 막 이렇게 줌해서 저희 이 영상 취재들이 찍고 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지금 이게 여야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당사 압수수색도 야당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여당 압수수색이에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여당 압수수색은 좀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알기로는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가진 채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뉴스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압수수색이 된 혐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다시피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의혹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2022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있었던 공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공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단순히 명태균 씨와 또는 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뭐 이런 부분까지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반적인 또 뭐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은 좀 가능합니다. 네. 지금 확실히 이례적이고 이게 뉴스감이 될 법할 정도의 사안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이례적인데 어제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에서 당사 압수수색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한 말씀만 좀.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니 그 영장의 범위 내에서 또 우리 또 정당으로서 정치활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의 그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응하겠다라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당사 압수수색이 좀 특수한 상황이기도 할 텐데. 특수한 상황이죠. 원래 정당에 대해서는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인데, 하지만 또 국민적인 의혹이 있고 또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저희가 뭐 여당이라고 해서 검찰이 봐준다 이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압수수색이 또 저희 당의 불필요한 부분까지 열어보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면밀하게 좀 대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김상욱 원내부 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뭔가 좀 약간 느낌이 순순하게 받는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속으로는 부글부글하지만 겉으로는 의연한 척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속으로도 그래 우리는 뭐 거리낄 거 없으니까 법대로인 건지 어느 쪽입니까?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나요? 첫째는 네. 이재명 대표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을 봤을 때 네. 여당이 수사를 거부하는 모습이 되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야당만 수사하느냐 딱 이 내로남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 기조국이 기획조정국이 아까 나왔잖아요. 기조국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공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심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취합해서 공관위에게 전달합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는 사실 어떤 만약에 불법성 거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네. 그러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자료에 남아 있지는 않아요, 사실. 아하. 즉 자신이 있다는 거죠. 기조국 정도는 압수수색해도 네. 크게 문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공천 관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 지도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뭐가 나오더라도 지금 당 지도부는 그렇게 큰 정치적 부담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의 지도부는
설혹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그렇지만 뭐 큰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순순하게 응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검찰이 무엇을 확보를 하느냐가 관건이죠. 아까 말씀은 기조국에서 뭐 이렇게 뭐 자료를 갖고 간다고 해도 이게 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게 남아 있지 않을걸요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검, 창원의 창, 거제 등 7곳 공천 자료 확보입니다. 공관위원장도 곧 조사를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하는 그리고 강혜경 씨가 얘기를 하는 이 논란의 어떤 지역들에 대해서 7곳에 대한 공천 자료를 기조국에서 확보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장 변호사님 결국 강제 수사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수사 속도가 확 붙거든요. 근데 그러면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아까 윤 위원님 말씀은 뭐 자료 가져간다고 해도 그 자료가 그게 증명이 그렇게 될 만한 게 없을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제 보도에 따르자면 뭐 그 당시에 2022년도니까 네. 공천 관련된 자료들이 뭐 많이 삭제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어떤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어떤 진술을 확보했는지 이걸 다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특히 지금 관련해서는 뭐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돈을 주기로 했다라는 각서까지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네. 중요한 팩트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네. 영장에는 7군데 공천 자료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공천 의혹이 있는 것, 개입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검찰이 칼날을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도 분석을 할 것이고요.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저는 검찰이 어느 정도는 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다가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뭐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아까 윤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쩌면 본인들의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대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뭐 당원 게시판 작성자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들고 왔다. 이때도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협조하겠다 할 수 있을지 이 상황이 와야 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사실 뭐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긴 내겠지만 자료가 실제로 이 말씀처럼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순순하게 받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공천 자료를 확보를 했다라는 거죠. 공천 자료를 확보한 이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거죠. 검찰 명태균 의혹 공천 과정에 정조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천 과정이 어떤지를 들여다보려니 공천 자료를 확보하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진태, 박완수 등 줄 소환 예고예요. 아까는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이 아마도 곧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김진태 강원지사죠. 박완수 경남지사입니다. 강원지사, 경남지사도 다 소환을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사람도 다 이번 이른바 명태균 씨로부터 나오는 어떤 의혹에 실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둘만 이 소환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볼까요? 강혜경, 명태균 부산 대구시장 선거에도 성향 분석 자료를 작성을 했다. 물론 성향 분석 자료를 작성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다시 이렇게 되면 인물이 늘어나요. 약간 범위가 늘어납니다. 부산시장, 박형준 시장,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도 뭐야 연관이 있는 거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군요. 윤주진 위원님. 예. 이렇게 되면 지금 굵직굵직한 지금 국민의힘 관련한 이 기둥들이 다 지금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 있는 것이요. 네. 김진태 지사나 박완수 지사는 당시에 그 상황을 복기해 보면 네. 황상무 전 수석을 공천을 줬다가 이건 당내에서 좀 너무 말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정무적 판단이었습니다. 네. 또 박완수 지사 같은 경우는 윤한홍 의원이 워낙에 친윤으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최측근 인사에게 경남지사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영향을 떠나서라도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의사결정들은 순리에 따라서 갔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명태균 씨가 경남 쪽에 이제 기반을 둔 일종의 정치 활동가잖아요. 네. 아마 중앙에 상당히 진출하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네. 여의도 연구원 같은 그런 중앙당과 관련된 기관에 계속해서 어필을 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뭐 당이 명태균 씨에 의존을 해서 명태균 씨의 의견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 저는 그렇게 공천이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검찰이 어떤 걸 들여다보더라도 네. 뭐 그렇게 큰 어떤 불법적 사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지금 윤주진 위원님은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진태, 박완수, 박형준, 홍준표 등등 이 기둥들이 다 언급이 되지만 여기까지 나가는 건 좀 과도하다. 왜냐하면 당시에 명태균이라는 이 변수를 빼고 생각을 해도 당연히 공천을 줄 법한 상황이고 인물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자료를 확보했고 그리고 앞으로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 기한이 다음 주 목요일 12월 5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아마 일주일 동안에 더 많은 수사를 해서 일단 명태균 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영선 의원과의 사이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기소할 가능성이 있지만 명태균 씨가 구속 기소된 후에도 계속 다른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뭐 김진태 지사나 뭐 박완순 지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본적인 조사 그리고 그 관련된 뭐 증거 자료나 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받는 그런 수사 작업들은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말씀 중에 나왔죠.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 결과가 기각이었었어요. 뭐 석방할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신구속하는 상황이 맞아요라는 게 재판부의 얘기였었는데 그래서 구속기간을 연장을 했고 그게 12월 5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기소를 할 것이냐라는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검찰이 뭔가 추가적으로 기소가 있을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추가 기소까지 되면서 이 압수수색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 좀 더 사안이 길게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